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너무 반가워요. 저희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한 몇 년 네. 됐을까? 제 유튜브 처음 거의 할 때 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처음 할 때 벌써 한 그래도 한 4-5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 그런가?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4-5 년. 와 진짜 시간 빠르죠. 예. 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아 이 따님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너무 귀 감사합니다. 인형 같아 진짜. 와. 네. 나도 그런 애 낳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좀 운이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얻어 걸려 가지고. 진짜 너무 예뻐. 연예인 시켜도 될 것 같아. 예. 끼가 없어 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도 뭐 그런 좀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되지 않나? 학원 같은 데 보내고. 뭐 그렇죠. 네. 트레이닝으로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너무 아까운 미모야 애기가. 음음음. 애기가 눈이 진짜 눈이 이만하죠. 저희 와이프 닮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를 로 닮았으면 로또 맞으셨어요. 진짜. 다행이죠. 그 딸 네. 하나 예요, 딸? 아니요. 저희가 애가 셋 인데 야 사랑이 넘치는구나. 큰애가 이제 중학교 2 학년 와 올라가죠. 부럽다. 중학교 1 학년이지 지금. 야 너무 부럽다. 애가 셋 예. 이야. 큰애가 중학생이고 네. 둘째가 초등학교 2 학년이고 이제 와. 막내 딸이 이제 6 살. 와 텀이 되게 크네요, 텀이. 예예. 와 되게 좋겠다. 텀이 크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서로 막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 예. 너무 그 좋겠다. 큰오빠 말 잘 어. 듣고 지내야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그치, 나니까. 그치. 맞아. 예. 야 셋이었다니. 내가 오늘 음. 조이 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 그래 가지고 네. 뭔가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 좀 네. 내 썰을 좀 풀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전번에 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아 대표님. 김현태 대표님이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현태 대표님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저랑 막 나이가 부담스러워 동갑이더라고요. 가지고 예. 예.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예. 한다 그럴까 막 이러다가.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어저께 올린 그 누구지? 허경욱 대표님 있어요. 네. 오봉집 요식업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님도 그냥 캐주얼하게 토크만 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아무 신경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 이게 이 프로그램 컨셉이 약간 그냥 편하게 비즈니스 토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뭐 예. 일방적으로 뭔가 강의처럼 쏟아내거나 자기 뭐 주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보다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이거 음. 그래서 편집도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안 네네네. 하고 그냥 재밌는 것 있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아직 시작이니까 뭐 저희 구독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별 뭐 이렇게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네. 팟캐스트 듣듯이 고게 음. 제 약간 목표예요. 네. 정말 솔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네. 어떤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정보가 너무 없어요. 너무 그냥 다 음. 부풀려진 정보들. 네. 맞아요. 막 환상을 심어 주려고 하는 예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예. 이게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마케팅 그러니까 강의를. 맞아, 맞아. 뭐 책도 내고 마케팅 강의도 오래 네. 하고. 근데 저희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꿈과 희망을 팔아야 돈을 번다." 맞아요. 그게 근데 사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예. 네. 사람들을 원래 다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제품도 그렇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음. 환상을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게 그게 나쁘다는 마케팅이 건 아니고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꿈과 희망을 통해서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맞아. 그걸로 이제 맞아.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뭔가 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관점에서는 음.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너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맞아. 사실 좀 이제 진짜 현실에 대한 그런 이거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순간이 오겠다 음. 싶었거든요. 조이 님이 또 이제 먼저 음. 그런 걸 좀 열어 주시는 것 네. 같아서 예. 네, 흔쾌히 오늘 인터뷰도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어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아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위대한 사람. 사실 제가 감히 사실 초대할 수 없는 분인데 저한테 아유, 흔쾌히 아닙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해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되게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 인터넷 쪽 마케팅 업계에서는 뭐 그냥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 주시는 말씀을 쪼끔 그냥 막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슬슬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대표님 혹시나 그 업계분들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들 아시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사업을 아직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상에서 아나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웅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제이커브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그 인터넷 비즈니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 광고 대행을 좀 주력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광고 대행 사업부를 거의 한 90% 이상 축소를 하면서 솔루션 사업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초급자분들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뭔가 컨설팅 받고 싶거나 간단하게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막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조이님 같은 분한테 막 음.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런 시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곧 런칭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 간단하게 솔루션 이름은 혹시 네.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 네. 솔루션 이름은 쇼피 트렌드라고 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시장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 내게 왜 검색 상위에 안 뜨는지, 어떻게 해야 상위에 띄울 수 있고,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고, 경쟁사 매출은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 몇 번에 볼 수 있는 솔루션이라서 요런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어요. 사실 조이 님을 보고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가 예예. 그거 안 하고 구독자 한 계세요? 어 네. 왜요? 예, 약간 작년까지 열심히 하다가 예예. 예, 갑자기 왜 안 하세요?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아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서 너무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셨구나. 예예. 예네. 그래 갖고 어 영 유튜브를 쪼끔 소홀히 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다시 해 네. 봐야 되겠다 아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삭제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채널이 있는데 있다, 이름을 있다. 바꿨어요. 네. 어. 마케팅 트레이너 아나키로 바꾸신 거예요? 네네. 그러셨구나. 네네. 아무튼 예. 아무튼 네.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김대웅 대표님은 그 인터넷 마케팅 그 업계에 거의 1 세대시죠. 그쵸? 점오? 네. 거의 1 1 세대. 세대까지는 아니고 예. 네. 한 고 1.5 다음 세대? 세대. 네. 예예. 그 정도 되면 굉장한 분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거의 광고 대행 쪽을 안 하신다고 그게 네. 되게 흥미롭네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원래 주요 어 사업이었잖아요, 네.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오늘 원래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예예. 조이 님이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예예. 줬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네. 그거와 연관선상에 있는 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예. 사실 저는 음. 이때까지 '성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끊임없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실패의 연속.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목표가 너무 아니요. 그게 크다고요. 아니라 예. 그냥 끊임없이 실패하고 음. 재도전하고 그러다가 음. 보면은 또 음. 성과가 좀 나왔다가 네네. 이 성과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요. 영화는 게 또 어디 이런 있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또 쭉 지속되다가 또 이제 한 번의 시련과 음. 실패를 겪고 이걸 계속 이렇게 음. 파고 타듯이 하고 음. 있는데 네. 저한테 있어서 광고 대행이라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좀 또 한 번의 실패 같은 그런 그때 제 부분들이에요. 기억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진짜 이제 작년도 엄청 매출이 한 68억 한 70억 에서 80억 정도 됐으니까 예. 재밌었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유 기준이 이게 기준이 인제 다르긴 하겠지만. 네.
네, 뭐 이제 네.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라고도 볼 수 예. 있는데 예. 광고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광고주의 어떤 것을 대신해 주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어,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아, 피곤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사업 잘하기도 빠듯한데 그치. 내 사업도 잘하면서 남의 사업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그치. 이 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어, 좀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음. 그냥 내가 내 거에 집중하자. 잘하는데, 예, 내 거 잘해서 예, 키우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그쵸?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예. 음, 좀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쵸, 그쵸. 아, 광고 광고비 힘들지. 대행사가 경기가 좋다 안 좋다가 제일 그치. 직격타로 알게 되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맞아. 예. 경기가 안 좋으면 음, 돈을 써야 되는 광고주분들이 음. 제일 먼저 줄이는 예산이 광고비거든요. 맞아, 맞아. 예. 그러니까 수주가 잘 되던 게 수주가 안 되기 시작하거나 음, 아니면 비용을 잘 쓰던 광고주가 비용을 줄이기 음. 시작하거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생각이 딱 든 음. 거예요. 어. 근데 내가 대표님, 막 이거 이렇게 저희가 쭉 건너뛰고선 지금 그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반에 어떻게 창업을 시작했는지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네. 그 음, 얼마나 됐고 몇 년 전에 이렇게. 네. 일단 사실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기간은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그쵸, 그쵸. 제가 네. 2018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음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5년 정도 된 음. 거죠. 그치. 5년, 6년 정도. 예.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쵸. 예. 회사원이었고, 전문가로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셨죠. 네, 제가 사실은 부대표. 사회생활을 좀, 네. 예. 네, 제 사회생활을 많이 일찍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제가 올해 40인데 아들이 중학생인 이유는 결혼을 음. 일찍 했죠. 그쵸. 예. 25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26살에 큰애를 낳고 아, 진짜 빠르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치. 어 뭐 학업을 계속 한다거나 뭐 제 꿈을 쫓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저는 음. 가정을 이끌어야 됐고 우리 음. 아이를 잘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음. 사실 좋은 학벌을 가지지도 못했고 제가 그때 뭐 음. 스킬이나 이런 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쵸. 저는 예. 꿈이 한량이었어요. 어허. 문예창작가 출신이어서 저 노래하고 시 쓰고 예? 이렇게 막 무슨 문예창 작가 출신이세요? 아, 네네. 글을 잘 써. 제가 보니까 진짜 예. 문과생 같더라 어쩐지. 예. 그래서 제가 문창 원래 꿈이 어. 시인이었고 약간 보헤미안이 그랬구나.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 갑자기 애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치. 그때 받아주는 데가 이제 영업 대행사, 광고 대행사 중에서 이렇게 음. 콜 영업하는 곳 있죠. 그쵸, 그쵸. 전화 예. 영업하는. 예. 그때 제가 이제 오버추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버추어 되게 큰 회사잖아요. 예. 예. 그때는 네이버 클릭 초이스 막 이런 게 음. 없었고 다 음. 오버추어라는 광고가 있었고 그 네. 당시에 이제 G마켓이 막 뜨고 있을 때. 어.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게 오버추어였고 음. 이제 그때는 사실은 막 영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막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우연히 이제 블로그 마케팅 쪽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아. 아무도 안 했어요, 블로그라는 걸. 어.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위에 뜨더라고요, 글이. 어. 그래서 이게 왜 뜨지? 어.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업을 할 때 이제 그걸 영업 무기로 쓴 거죠. "사장님 아. 저 키워드 광고 저한테 맡겨 주시면 블로그를 어. 공짜로 상위에 올려 드릴게요." 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좀 이제 어 경력을 쌓아 나갔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잔재주잖아요. 블로그에 상위에 노출시키는 맞아. 기술이. 예, 맞아. 잔재주인데 그때는 그게 마케팅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음. 이거 좀 좀 자만했죠.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잘했지. 그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아이보스라는 곳에
맞아, 맞아. 제가 회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보스라는 곳이 지금 회원수 30만 정도 되는 그 오, 온라인 마케터들의 커뮤니티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 아이보스에 가면은 그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막 드글드글해요. 그죠. 커뮤니티로. 맞아, 맞아. 제가 거기 회원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예. 대표님이 음, 아이보스에서 광고 대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공지를 올리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력서를 냈고 음, 이력서를 내서 붙었고 그 어, 다음부터 사실 아이보스라는 곳에서 거의 한 6년, 7년을 커리어를 계속 보냈죠. 되게 오래 있으셨구나, 아이브스. 네, 그 아이보스에 있으면서 기회도 많이 얻었고 배우기도 많이 음,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로 음, 데뷔도 아이보스에서 음. 했고 아, 컨설팅도 아이보스에서 처음 배워서 진행을 했었고 책도 음. 아이보스에서 냈고요. 와, 그 아이버스가 진짜 삶의 터전이었네요. 네, 거기가. 네. 오. 어떻게 그 보면 은인 같은 커뮤니티이자 완전히 직장이자 거기서 모든 게 다 쌓아 올려진 거구나. 네, 예. 네, 맞아요. 이제 음. 그러다가 음 사실은 막내딸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좀 음. 요 아이부스 시절 이야기는 그냥 네. 열심히 그냥 일반 직장인들처럼 살았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다가 셋째 딸을 낳았을 때 그때 처음 집을 30평짜리 집으로 전세로 이사를 갔거든요. 어. 그때 30평짜리 전세로 이사를 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음. 조금 더 쾌적한 음. 곳에서 조금 더 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혹은 그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원해 음. 주고 싶다.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치. 그럼 제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서 아이보스의 대표가 되느냐 음. 아니면 빨리 나가 갖고 내 걸 해서 음. 돈을 많이 버느냐. 아이버스의 그 직책이 거기도 뭐 이렇게 일반 회사죠, 거기도.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직급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거기 어떤 직급으로 일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때 제가 마지 퇴사했을 때는 이제 예. 본부장까지 승진을 했었고요. 헐, 그리고 본부장이면 실세잖아. 예.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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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기 한 3-4개월 전쯤에는 예. 아이보스에서 대행 사업부만 따로 빼서 별도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보스 마케팅이라고. 아, 법인을 하나 다시 설립을 했구나. 네네. 그래서 아이보스는 커뮤니티고 그치. 교육기관이고 음음. 아이보스 이거 대행은 아이보스 마케팅이라는 음.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쪽에서 음. 하자. 그래서 여기 이사로 이제 제가 발령이 아, 나서 그랬구나. 몇 개월 하다가 예.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 뭐 그 퇴사를 하게 된 그래도 이사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네. 직장인으로서. 그쵸? 예. 직장인으로 있다가 이사로 승진한 건데 그 뭐 갈등이 있었나요, 혹시? 그 이사 갈등이 엄청 임원진들과? 많았죠.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음. 제가 아이보스에서 그 급여가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음.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예예. 괜찮습니다. 적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쵸. 예.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음. 예. 딱 적지도 딱 많지도 그런 않은. 거야. 회사를 다니면 그래. 예. 예. 적당한 급여를 주지 항상. 예. 이게 예.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많은데 그치, 그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음. 여기에 대표가 되면은 막 월에 3천만 원, 음. 4천만 원을 받을 수 음. 있느냐? 음. 그런 구조는 또 아니고. 그치, 그치. 맞아. 예. 그리고 대표가 제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쟁자들도 있고 맞아. 예. 회사 안에 이제 다른 실력 있는 또 음. 동료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이 맞습니다. 리스크를 내가 온전하게 감내할 수 있을까?' 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음. 그 시기가 2018년 아니요. 정도인가? 2017년 정도. 2017 년. 오케이. 네. 그때 음. 갈등을 엄청 많이 음.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었죠. 이제 네. 회사에 대한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들도 음. 있었고 또 사실 일을 열심히 막 해오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온 것도 살짝 있었고 여러 가지 급여에 복합적으로 대한 다 얽혔구나. 아. 네 복합적으로 막 있다 보니까 이거 퇴사를 하고 '내가 음. 사업을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와이프가 힘을 줬죠. 어. 와이프가 "나는 오빠가 음. 25살 6살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온 걸 봤기 때문에 맞아.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너무 감동적이다. 예, 예, 그런 말을 열심히 해줄 수 있는 해봤고, 와이프가 별로 없는데. 예, 음. 아, 진짜. 그러면서 응원을 해주고 본인이 이제 막 블로그로 막 이제 부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 예. 아마 그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다 저 만났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어, 망하고 망하고 그때 맞다. 망하고 확 만났다. 망했다가 맞아, 맞아. 재기한 예. 그때 그러면 그 얘기를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이때까지 음. 해온 게 제가 마케팅 일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케팅 음. 일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이제 광고 광고 대행사. 대행사를 예. 설립을 해서 어, 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표님들이 일거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음.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음, 세 가지의 적을 만났어요. 세 첫 가지나. 번째가 네. 게으름이란 적을 만났어요. 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일평생 하다가 회사 생활할 때는 그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음. 정해진 시간에 맞아, 퇴근하고 맞아. 회식하고 이 루틴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직장인 생활을 거의 8년, 9년 하다가 창업을 하니까 그치. 누구도 나한테 제재를 하거나 제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맞아. 이제 막 뽕이 이렇게 막 어. 이런 게 바로 노마드의 삶인가 막 이러면서 예. 약간 전관예우 비슷하게 이제 예. 퇴사하면서 몇몇 저를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일을 주시니까 그랬구나. 처음부터 돈이 이제 막 예. 월에 막 1,500, 2,000 이렇게 막 예. 들어오니까 그치. 이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게으름이란 적을 만나면서 음. 출근도 잘 안 하게 되고 음음. 약간 이제 그런 음. 뽕에 차오르는 그런 네. 시기를 좀 만났죠. 그때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직원은 뽕에 차 없었어요. 직원 없이 혼자? 예, 어. 혼자 하니까 이제 혼자 완전 하니까 프리랜서로 했구나 처음에. 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 수익은 나오고 예. 하지만 이제 게을러지더라고요. 음. 게을러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사리 음. 판단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음. 이제 돈 많이 버니까 갑자기 돈 많이 그치. 버니까 막 맞아.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도 가고 막 맞아. 이렇게 막 쓰는 삶을 음. 사는 거죠. 그치. 예. 이게 첫 번째 적을 만났던 거였고 음. 어 두 번째 적을 만난 게 이제 그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인건비가 막 오르고 막 하면서 음. 순간 기업들이 이제 광고비를 쫙 아끼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 요때 이제 저한테 광고를 맡기던 몇몇 클라이언트 분들이 툭툭 계약 종료가 되면서 음. 수익이 확 줄어들었죠. 음. 수익이 그때는 확 또 조직도 쪼끔 크지 않았나요? 그 그때 당시? 이제 직원들이 쪼끔 몇 명 한 3 명, 4명 음. 이렇게 늘고 있을 예. 타이밍에 수익이 음음음. 줄어드니까 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쪼끔 세상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게을렀고 '내가 잘 못했다.'라고 음. 생각을 안 하고 음. 좀 불경기고 음. 약간 이러면서 세상 탓을 하면서 광고주 탓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 '저 광고주 왜 나 쪼아? 왜 나 스트레스 음. 주지? 음. 내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닌데?' 음. 약간 이러면서 그런 그치. 나태해지고 좀 음. 누구 남 탓하고 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광고 대행 못 하겠어 이제.' 어 그때 한창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나키 님이 그 핸드폰 케이스 그 네. 쇼핑몰도 해 가지고 매출 엄청 찍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야 역시 잘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역시 네네. 타짜구나. 타짜가 하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네. 보면서 그거 진짜 핸드폰 케이스인데 사실은 뭐 제품 자체는 사실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완전 원천 기술을 갖고 뭐 원자재부터 해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쵸. OEM 네. 생산이니까. 그런데 '야 저렇게 잘 파냐.' 나 그랬거든요. 예. 네. 그때는 음. '광고 대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고 음 그 스마트폰 케이스 팔기 전에 네. MCN이 되게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조이님이랑 그때 조이님을 네. 보면서 아 저런 분을 막 키우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아 들어서 그치. 그러려면 나도 유튜브를 더 잘 알아야 되고 내 음. 유튜브도 열심히 하자 막 이러면서 유튜브 음. 하고 하다가 네. MCN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런 연예인 에이전시 음. 하시는 분이나 네. 이런 분들 만나면서 그쵸.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때가 어 사실 기회였어요. 그쵸? 예. 그때 만약에 잘 각 잡고 목표를 확실하게 잡고 MCN 비즈니스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 되게 우리 못 봤을 거야. 엄청 맞아요. 근데 기회는 확실해. 우리가 기회는 확실히 포착한 게 맞아요. 예. 예. 그때 유튜브 교육도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거의 맞아요. 유튜브 쪽에서는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 이제 가지고 기회는 제대로 봤는데 저희가 뭔가 사업에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제가 그전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업이 뭐구나. 이거다. 사업이 이런 거구나.'를 잘 몰랐었어요. 음. 음 그래서 예 대표님 딱 기회를 딱 포착을 했지만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게 여기서 제가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 음. '내가 모르는 분야를 건들면 안 된다.' 음음음음음. 이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MCN이라는 시장이 있는 것도 알겠고 음음. 이 시장이 거대해질 거라는 것도 아는데 네. 제가 그 분야에 대한 정보나 공부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 예. 그러니까 그냥 돈을 들고 들어가 버린 거죠. 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돈을 들고 역 들어가서 역시. 예 쫄딱 망했죠 그게. 그 과정을 쪼끔 구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제 얼마를 처음에 해서 어떻게 세팅을 했고 예 어떤 비즈니스 구조로 예 했는데 어떻게 망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치. 이 분야의 좀 전문가분이랑 코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음. 지인분 중에 네. 그런 연예인 에이전시 하시는 대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히 엔터. 네. 개그맨 분들이랑 같이 요렇게 하시는 대표님이 있었는데 음. 개그맨들이 막 "형님, 형님." 하면서 막 이제 찾는 음. 그런 네. 대표님이었어요. 네. 이 대표님이랑 소주를 한잔 하다가 이제 제가 MCN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언을 좀 얻고 싶었어요. 음음음. 이런 MCN 이런 음. 인플루언서 혹은 네. 이런 연예인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 그렇지. 보려면 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제 음. 그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대표님도 때마침 아. MCN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쪼끔 타짜들은 다 냄새 맡았어. 예예. 네. 거기다가 이분은 네. 개그맨 라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치. 네. 공개 프로그램이 개콘도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쵸. 무차싸 없어지고 네. 그래도 소극장들 없어지고 개그맨들이 설 어. 자리가 없다. 무대가 없다. 맞아, 맞아. 네. 근데 개그맨이 꾸민 애들은 많다. 네. 그 얘네들이 유튜브를 하면 엄청나게 지금은 개그맨들 다 유튜브 하잖아요. 다 하죠. 그 당시에는 하는 애가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완전 예. 최군 이런 애들. 맞아요, 맞아요. 예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때 시작했는데 이 문제라고 저랑 예예. 유튜브하고 알아요, 같이 알아요. 했던 동생이 있어요. 예. 되게 괜찮은 앤데 그쵸. 걔가 빨리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음. 되고 예 그 당시에 고생 네. 많이 했죠 걔.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너무 일찍 시작을 했던 거였죠. 맞아, 이제 맞아. 그러다가 이제 비용 이제 음. 좀 이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인맥들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냥 다 접어 버리고 '이쪽에 올인을 해야 된다. 하나를 제대로 아니 해야지.' 아니 그때 광고 대행사 잘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 그러니까 다 접어 버리고 어 하나를 그러니까 극단적이다. 제가 여러 개를 동시에 못 해요. 그렇구나. 여러 어. 개를 동시에 했다가 이도저도 안 된 경험들이 많아서 음음음. 어 하나만 집중을 하자 해서 네. MCN 쪽을 진행을 했다가 그랬구나. 어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이 그게 MCN 애매한 구석이 예 많아요. 이게 뭔가 경계에 당하면은 그걸 예. 사기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아예 예. 당해봐서 아는데. 예. 맞아요. MCN을 하면서 뭐 개그맨 분들 중에 이제 뭐 김대범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가 막 잘 되고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나죠. 그래서 그 암호화폐 음. 블록체인을 하시는 분이 예, 어 이분이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예, 유튜브 예. 같은 네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버 구축 없이 예. 블록체인을 가지고 블록체인 어, 네트워크에서 예. 영상을 송출하고 이런 걸 개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엄청 느린데. 예. 이제 예. 그게 뭐 그 대표님 말로는 신용카드 결제 예. 속도보다 뭐 한 10,000배가 빠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저는 이제 잘 예. 모르고 아, 설명을 들으니까 예. 그럴싸하고 어, '아 그래?' 해 가지고 사실 거기에 돈을 좀 많이 박았죠. 얼마나 박으셨어요, 거기에? 거기에 뭐 한 억 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 아깝다. 예. 네. 그래 가지고 박아서 아직도 있어요. 그 잡코인. 아, 성장도 못한 알트코인. 이상한. 예. 네. 어쨌든 그걸 해서 잘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이제 네. MCN도 만들어서 음, 음, 이 크리에이터들이 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음, 별풍선 쏘듯이 그렇죠. 암호화폐 예. 후원도 해 주고 음, 여기에 광고도 달고 음. 꿈은 근데 이 거창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장점이 그 보안이 유지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 장부를 네.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랑 굳이 연동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혹했던 건 그거였어요. 스마트폰에 예. 이 앱을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 스토리지 공간 일부를 예. 채굴하듯이 서버를 이제 주는 거죠. 스토리지 어 일부를 예.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용량을 제공을 하면 네. 채굴하듯이 그 용량을 준 애들한테 코인이 예. 적립이 되는 시스템? 자기 그 스마트폰이 그 공간이 쉐어가 안 될 텐데 기술적으로 예. 그러니까 맞춰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예.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거고 진짜 뭐 솔직한 순진했다. 말로는 예. 멍청했던 거고. 진짜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다들 블록체인 우리 작년에 메타버스로 막 엄청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페이스북도 지금 폭망하고 있잖아요. 저커버그 메타에 예. 맡겨 가지고. 예 근데 네. 그런 상황이야. 예 그 저커버그도 낚이니까. 그죠. 예. 그때가 2018 년이니까 정확하게. 맞아. 그러면은 뭐 낚일 수 2018 있어 년도에 충분히. 코인 얼마나 호황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돈 꼬라박고 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음. 약간 백수가 돼서 좌절한 상태에서 집에 이제 처박혀 있었죠. 그랬구나. 음. 예. 그러다가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예. 근데 뭘 해야 그게 될지. 얼마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오래 안 돼요. 한 3 개월? 진짜 짧구나. 3 개월 만에 예. 한 1억 날렸구나. 예. 진짜. 그렇죠, 그렇죠. 돈 그러니까 아깝다. 이제 막 네. 멘붕이 오는 예. 거예요. 그치. 어떻게 보면 제 퇴직금이라 왜냐하면 제가 어. 퇴사를 하면서 모아 놓던 돈이랑 이런 걸로 지금 청라에 여기 집이랑 이런 걸 막 음.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꼬라박은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음. 딱 제 퇴직금이랑 이런 거 그러네. 여윳돈이었던 건데 그러네. 예. 통장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음. 다행히 빚을 진 건 아니라서 네. 빚은 그 아파트 예. 살 때 담보대출 좀 받은 거 음. 말고는 음. 빚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서 네. 좌절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회사 대표로 있는 동업하는 형이랑 네네. 우연히 연락이 닿은 거예요. 음. 그래서 "형 요새 뭐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형도 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도 네. 대행사 대표였는데 예. 저랑 비슷한 과정을 겪은 거죠. '아 대행사 아. 하기 싫다. 이거 어. 맨날 광고주 똥 밑만 닦아 그렇지, 주고 그렇지. 욕은 맞아. 욕대로 아쉬운 먹고 소리가 성과 안 나오면 맞아. 예 성과 안 나오면 성과 안 나온다고 욕먹어. 성과 잘 음. 나오면은 니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맞아. 욕먹어. 이러니까 이 형도 강 때려치고 장사해 보고 어. 싶다고. 음. 그때 뭐였지? 헬스 보충제 그래. 헬스 보직제. 보충제를 또 몇억 원어치를 또 제조를 한 거예요. 대단하다 역시. 어. 근데 못 팔았지. 어 참 타짜들인데 온라인 예. 광고 타짜들인데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충제 같은 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못 파고 예. 재고 더미 속에서 이제 쉬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 타짜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하는구나. 예, 그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치. 어. 보충제를 왜 사고 누가 맞아, 맞아, 사고 맞아. 예. 어떻게 팔아야 되고가 음. 충분히 학습이 돼 음. 있는 상태고 시장 조사가 음음음음.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치. 보통 일을 이렇게 벌릴 때는 꼽혀서 벌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 맞아. 네. 내가 막 준비해서 하는 네. 게 아니라 예. 낚여 '야 가지고. 저게 돈이 된대.' 빡 꼽히면 뛰어 어. 불나방처럼 맞아, 뛰어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망하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디서 '와 이걸로 돈 벌었대.' 번쩍 음. 해 가지고 이제 저도 그렇게 돈을 날렸고 이 형도 음. 그렇게 돈을 날려서 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형 음. 그냥 우리 둘이 뭔가 해 보자. 동업을 해 보자. 음음음. 우리 둘이 광고 대행을 다시 해 보자. 음. 우리 칼밥 먹은 놈은 칼밥만 먹어야 되고 송충이는 맞아, 맞아.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 다 광고 대행하다가 돈 벌었는데 음. 우리가 잘하는 일들을 왜 안 하고 사느냐." 해서 광고 음. 대행을 다시 해서 그게 음. 이제 2019년 음. 2019년 9 월인 거죠. 아 2019년 9 그때쯤 월에 저를 만났나 보다. 그쵸? 다시 네네. 맞아요. 네 맞아, 맞아. 아 예. 그랬구나. 2019년 9 월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음. 사실 이렇게 좀 실패의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창업을 했잖아요. 음.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막 계속 달려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빨리 매출도 늘고 성장했잖아요. 막 매출도 엄청 네. 늘고. 예. 네. 진짜. 그러다가 한 이제 어떤 식으로 점프했는지 한 매출이 1년 차, 2년 차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19년 9 월에 설립을 해 가지고는 뭐 한 3,000-4,000만 원밖에 없었고요. 음. 2020 년도에 15억 인가 갑자기. 매출을 찍었어요. 음. 와. 그리고 2021 년도 작년이죠. 예. 작년에 60억 정도 60억이 좀 넘죠. 한 65억 60억. 정도? 예. 예. 그러면 그 정도 매출 2019 년에 2020 년에는 네. 그 사이에 몇 억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 한 60억 전에 바로. 60억 전에 15억. 아 15억. 완전 네. 점프했네. 예. 예. 와 그러면 15억 지금 정도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광고 대행을 정리하면서 아 또 정리했어요? 직원들을 예 또 직원들을 또 다 내보냈는데 예. 지난달까지 직원이 예. 한 15명 정도 아 됐던 지난달까지?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음. 저희가 광고 네. 대행을 하는데 네. 어 제가 필드에서 직접 막 광고 관리를 다 해요, 아직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직접 다 그러니까 뛰는구나. 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그치. 예. 직원 한 10 이익률이 명, 광고 11 명이서 대행사는 한 매출을 몇 프로 남아요? 광고 대행사 영업이익률이 보통 20에서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에서 25. 인건비랑 다 떼고. 근데 그쵸. 저희는 훨씬 더 높죠. 이 직원이 음. 없으니까. 아 그치.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또 광고 대행을 다 접으신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그거 잘 돼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예. 이제 불경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음음음. 어 영업에 되게 음. 좀 힘듦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예. 영업에 힘듦이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을 찾기보다 네네. 제가 이 결심을 했어요. 음. '내가 소상공인들 혹은 중소기업에게 네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음.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광고 대행사 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 광고 대행 보통 광고주들이 어떤 사이즈예요? 규모가? 주로 저희는 소상공인 광고주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보통 연매출액이 100억 에서 500억 사이 정도 되시는 어 중소기업들이구나. 중소기업 중에 좀 네. 이제 좀 점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저희 클라이언트였고요. 아. 어 그렇다 보니까 광고비 규모가 보통 뭐 한 월에 1억 에서 2억 이상씩 쓰시는 음. 클라이언트 분들. 그러면은 거의 매출이 한 60-70억 이니까 작년 그러면 한 1 년으로 치면은 뭐 한 10 군데씩 10 개사 정도를 운영하신 거예요? 네. 10 음. 개도 좀 더 넘었죠. 예. 왜냐면은 소액 어. 아주 극소액은 못 받지만 네네. 뭐 월에 한 1,000 에서 5천만 원 정도 핸들링 하시는 음. 광고주분들은 또 받으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게 해보면은 클라이언트 수는 꽤 많았어요. 한 30곳 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음, 이게 이제 영업에 대한 리스크도 생겨나고 있고, 음, 그리고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고, 음, 이걸 계속했다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온 거죠. 이제 아, 그런 음, 느낌이 오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음, 사실은 제 첫 책이 이야기를 팔아라라는 책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음, 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데이터로 팔아라라는 책이에요. 아, 어, 이 데이터를 팔아라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음, 중소사업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음, 음, 대기업들이야 사실상 그치. 막 네,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워낙 많잖아요. 그쵸. 네. 카드사 데이터 롯데카드 연락해가지고 맞아. 사면 카드사 되지. 데이터 음, 받아가지고 음,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음, 빅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이 빅데이터 네, 분석을 잘하면 방법들,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기 쉬울 텐데 음, 중소기업들은 그런 음, 세상과 전혀 음,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퍼뜩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중소 예를 들어서 사업들은? 이제 뭐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판다랭크나 뭐 이렉타르 같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렉타르는 사실 문 닫았죠. 그쵸? 걔네. 네, 문을 그 닫았더라고요. 아쉽게도. 크롤링 막혀 가지고. 네. 서드 파티를 쓰면 되는데 예. 그분들은 전공법으로만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서비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렉타르 기능을 이제 저희 쇼피 트렌드에 지금 탑재를 하려고. 아 그 기회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판다랭크 같은 솔루션들을 보면 음. 사실은 조이님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해오던 것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판다랭크가 그걸 이제 웹에서 되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게 이제 나온 솔루션이지만 음. 실제로 키워드 검색량 네. 조회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맞아. 로직들은 우리가 예.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맞아요. 방식들인 예. 거잖아요. 수동으로 그냥. 예. 예, 수동으로 엑셀에다가 예. 저장해가지고 맞아. 그걸 이제 신사임당님이 이제 그걸 이제 막 붐업 맞아. 시켜가지고 이제 막 예. 이렇게 맞아. 됐던 건데 예.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키워드 광고에 아 키워드. 키워드 분석을 어 어떻게 해야 되고, 알고리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클릭 몇 번으로 좀 음. 보여주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쇼핑몰 1 세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해오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를 뭐 이레타르를 까지 써 가면서 거기에 돈 내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네, '아 저거는 진짜 대동강 물장수구나.' 네, 진짜 저런 거를 좀 그러니까 패키징이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렉타르가.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저거를 서비스로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제공했죠, 실제로. 예. 그래서 '오 요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음. 요새 시장을 좀 음. 들여다보다 보니까 네. 이 갭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전승되어 오지 않고요. 이 지식 저희 선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G마켓 옥션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막 2002년 막 1999년 2002년 이럴 때 동대문에서 사입삼촌이랑 같이 G마켓에서 뭔가 하시던 이 선배 형들이 쌓아온 지식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뭐 블로그니 지식인이니 카페니 검색 광고니 하는 것들과 결합시켜서 쪼끔 더 빠르게 잘 팔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후배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막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거 소리가 또 안 들린다. 잠깐만요. 네. 아 잘 네. 들립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들리나요? 네네. 오케이. 예. 네. 이제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정말 이제 20대 초중반 중후반의 그 대표님들 네.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 보면 음. 제가 해 오던 것을 전혀 몰라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충격받은 게 SEO에 대한 이 아, 검색 엔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올가닉한 트래픽들이 들어오겠어요. 음, 정말 순수 유저, 내가 필요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매 맞아요. 전환율도 예. 높은데, 이 SEO에 대한 정보가 아예 무지한 정도. 카이스트 어떤 쪽이요? 나오고, 어떤 연령층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요새 아, 스타트업 창업을 해가지고 막 창업 경진대회 나오고 막 아, 하시는 요즘 분들. 젊은 애들이요? 젊은 애들. 네네. 어, 근데 그래요? 이게 신기하다. 아예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지식의 전승이라는 게, 이게 뭐 MZ니 뭐니 막 이게 막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계승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음, 나 꼰대 소리 좀 듣더라도 내가 이거를 좀 전승하고 싶다. 아, 그래서 쇼피 트렌드라는 것도 만들고 책도 쓰고 네. 강의나 컨설팅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아, 뭔가 광고 대행. 틈새를 발견하셨구나. 이 갭이 네네. 생각보다 크다는 거를 저도 의외인데요. 그 갭이 저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할 줄 알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조인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렉타르니 판다랭크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아, 그 맞아. 옛날부터 그냥 엑셀로 하던 건데, 음. 근데 여기에 우와 이런 사람들이 오, 나타나는 맞아. 근데 그거에 우아하는 거 보고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놀란 거는 제가 이제 그런 그런 블로그 마케팅이나 바이럴 쪽 강사로 오래 했지만 그만 음. 또 일을 또 오래 안 했으니까 음. 음. 최근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 해서 블로그 강의를 들으러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수강생 분들이 질문이, 공감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아, 음. 댓글 많이 달리면 좋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진짜 개념이 전혀 없구나, 이쪽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아예 뭔가가 탁 단절이 되어 있다. 되게 블루오션 같다. 어떻게 보니까 들으니. 네,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확 네.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고 싶으면 네. 뭐 당연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마케팅도 잘하고 막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음. 어쨌든 초창기 때는 막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음. 제목도 바꿔보고 뭐 옵션도 바꿔보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 나간 다음에 어떤 그 좀 답을 찾으면 거기에다 이제 돈을 쏟아붓던지 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확 트래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 상품명 수정하면 안 좋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많아. 아니 많아. 그거는 상위에 꼽힌 애들은 그럴 수 네. 있지. 그치. 수정하면 괜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스마트 스토어 개설도 안 해본 애들이 막 상품명 바꾸면 안 좋대요. 되게 막 이러면서 겁을 먹어갖고. 약간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신사임당이 물론 데이터 드리븐 마켓을 뭔가 이렇게 이끌긴 했는데 거기에 또 편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얘기 막 듣고 그러니까 편견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식을 조금 더 좀 계승할 수 있게 좀 어, 지식도 전달해주고, 좀 음, 아예 그렇게 좀 피보팅을 해보자. 우리 회사가 음, 그냥 평범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광고 대행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우리 회사 제이커브 인터랙티브라는 이름을 딱 대면 음, 아 거기 이거 잘하는 데지, 이게 이렇게 가야 롱런 하겠다, 음, 이렇게 가야 60억 매출이 600억을 가고 6천억을 가겠다, 이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광고 대행은 제가 광고 대행을 해서 돈을 벌었다가 광고 대행을 안 하면서 돈을 못 벌었다가 네, 일어나려고 다시 광고 대행을 했다가 지금 그, 광고 대행을 다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광고 대행은 언제 해도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예. 음,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지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이 리소스를 가지고 네. 중소사업자의 생존 방정식을 빨리 만들어 보자. 음,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렇구나. 근데 상당히 조금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데? 왜냐면은 작년 매출 60억이면 네. 그거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아, 포기하고 쉽지 않죠. 이쪽에 올인, 병행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아, 그러니까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네, 뭔가 이게 그 약간의 파트너를 하나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영이를 저의 왼팔로 이렇게 박아놓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면은 될 것도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음,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사실 지금 동업하는 형 말고는 음.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꼭 동업하는 형은 개발자거든요, 또. 그래요. 아, 그래서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쇼피 트렌드? 네, 이제 거의 한 90% 개발됐고요. 지금 네. 결제 받기 시작했는데 오. 네, 혹시 그러면 결제 지금 데모라도 볼 수 있나요? 데모? 데모? 데모요? 네, 화면 공유로 데모.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저도 공유 옵션. 오케이. 음. 야, 이게 사실 그 아시겠지만 아마존 쪽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정글 스카우트나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진짜. 예. 네, 요건데 음. 뭐 앞에 인트로는 없어질 녀석이라서 그냥 바로 요거 보여드리면 예. 그러니까 얘를 여기 지금 이 셀러력이라고 불리는 게 저희가 지금 특허 출원 중이거든요. 뭐 요렇게. 깔끔하다. 어우, 내가 장사력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이거 아유, 겹친다. 셀, 예. 셀링 능력 아, 평가 시스템 지금 특허 출원 중이고 음. 장사력은 내 거. 여기 보시면은 셀러력에 내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넣고 예. 밑에 돼지국밥 이게 내가 상위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넣으면 예. 이게 뽑아줘요. 지금 적합도, 인기도, 기본기, 음. 마케팅 순으로 되게 직관적이다. 어, 점수를 딱 뽑아주고 예. 적합도 항목에서는 음. 지금 검색 결과 상단에 빅파워 5개, 프리미엄 1개, 파워 1개, 빅파워 5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저 스마트 스토어 주소하고 뭐 로그인을 해야지 저 데이터가 불러오는 거야? 아니면 아무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네. 아무거나 지금 아, 하나 아무거나 해볼까요? 대박이다. 예. 뭘로 해볼까요? 뭐, 원두커피 이런 걸로 해볼게요. 예. 대박인데? 여기 쇼핑에서 그 밑에 있는 애 네. 이런 얘로 해볼게요. 아, 아무거나, 예. 네, 얘를 갖다가 예. 쇼핑 트렌드 이렇게 넣고 어, 원두 커피 그 게임 플레이어의 그 레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어, 검색을 하면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수집을 해서 분석이 어, 들어가거든요. 대박 잘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 음. 지금 얘는 기본기 점수는 높은데 네. 인기도나 적합도나 마케팅에서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에 못 가는 거죠. 저런 그 측정 지표들은 그 네. 네이버 그 알고리즘 다 적용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알고리즘별로 가중치 항목들 다 해가지고. 예. 네. 여기 음. 보면은 얘가 상위 1위에 있는 제품이고 음. 2위, 3위 제품이거든요. 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되게 잘 근데 보인다. 보면 1위는 원두커피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상품명에 넣었고 음. 2위는 이렇게 넣었고 음. 3위는 이렇게 넣었잖아요. 음. 나는 이렇게 넣은 거죠. 대박. 되게 잘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상품명을 조금 줄여보면은 상위에 올라가 몇 단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 중간 정렬돼 있잖아요. 그 위로 네. 정렬로 하세요. 아, 네네네. 별건 아니지만. 네. 네. 음. 이거 하고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고 어. 상세 페이지에 글자가 2,900자, 1위에 있는 애 1,200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저는 그 예전에 그 심삼당이 만든 건지 그 뭐 외주줘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뭐였지? 무슨 이런 거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뭔지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 판다랭크. 그게 판다랭크예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심사임당이 시작하고 마케팅 감별사도 광고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지금 1위에 있는 애 지금 얘가 6개월 매출액 1억 2천이거든요. 와. 어. 1위에 있는 애 7천만 원.
어, 2위에 있는 4,800만 원. 이거 시장 조사 되는 거죠. 얘는 상위 노출이 안 돼도 매출액이 높네요.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으셨네요. 이게 네, 진짜. 리뷰 2만 6천 개 있고. 근데 음, 얘는 아마 상위에 있다 내려온 애 같아요. 아, 그렇겠다. 네, 찜도 많고 음, 방문자가 미친 듯이 줄어들었네. 순위가 떨어지니까. 아마 맞아. 등록일, 네, 원부 생성 일자에서 밀렸네요. 어, 오래돼서. 지금 이거 지금 그 비용은 얼마나 해요? 이거 가입해가지고 쓰려면? 요게 저희가 3만 원, 3만 3천 원. 월 33,000원? 오, 네, 괜찮다. 뭔가 이렇게 있고, 데이터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네, 이게 시장 효과적일 수- 분석은 이제 지금 네, 뭐죠? 샌드위치 메이커 네. 이 카테고리에 등록해야 되고, 음. 연관 검색어도 쭉 뽑아주고, 이거 지금까지 본 서비스 중에 가장 UI가 네, UI가 너무 깔끔하다. 너무 좋다. 네. 샌드위치 메이커는 상품 평균 4만 6천 원, 어, 탑10 제품들 평균 4만 2천 원, 마진 한 14,000원 남겠네요. 이야, 괜찮다. 원가 50%, 원가율 50% 정도 될 거고. 근데 원가율은 여기서 바꿔볼 수 있어요. 원가를 45% 정도 원가면 실제로 마진 얼마나 남느냐. 이걸 보면. 바로바로 이게 되네. 되게 좋네. 네. 그래서 4만 원대 제품이 제일 많이 팔리고 어, 최근 6개월 1,400개 정도 팔렸고 음. 2월이 성수기고 6월이 비수기네요. 아, 역시 타짜가 만들었다. 네. 잘 만들었다. 그래서 네. 인기 키워드들 이렇게 딱 어, 휴대하기 좋은 크기, 간편한 사용. 아마 캠핑 같은 데 갈 때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태그 클라우드다. 네. 와, 이렇게 해서 검색량 데이터 보여주고 와, 30대, 40대 여성 이렇게 너무 잘 있고 만들었는데요, 진짜. 와, 네. 이런 이거면은 거 그 시장 있고요. 조사 그냥 끝나겠다. 어, 네. 이런 거 있고 리뷰 분석. 음, 아까 이제 원두커피 이 아저씨 거 음, 리뷰 분석해 보면 음, 이제 대박. 우리 경쟁 업체들 네, 리뷰 뽑으면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서 좋아하고 어떤 걸 불만족스러워 하는지가 딱 뽑을 수 있거든요. 대박. 제품 디벨롭하거나 어,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 개선하고 싶을 때. 이건 되게 궁금하다. 이거 한번 기다렸다 한번 봅시다. 네. 아, 대박. 이렇게 그럼 얘 리뷰 보면 음. 이게 스마트 여기 나오죠. 스토어만 되나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만 됐고요. 네. 어, 독립몰 작업하고 같은 있는 게 거는 안 돼요? 독립몰? 네? 독립몰. 아, 샵바이나. 독립몰은 아직은 개발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차라리 걔네 어디지? 그 리뷰 템플릿 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 네, 그 업체가 있어서 독립몰이나 자사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솔루션을 별도로 쓰시면은 되실 거거든요. 그렇구나. 우와, 여기 리뷰도 보면 다 긁어 오네? 네, 아, 대박인데? 이제 평점 낮은 애들 로스팅이 너무 다크해서 예전 맛이 아니네요. 이게 다 저장이 가능한 거죠? 이 데이터들이. 네네. 와, 이렇게 향이 좀 약하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로스 예전 맛이 그립네요. 아마 음, 예전에 맛있었었나 봐요. 음, 그래서 리뷰가 이렇게 안 좋은 리뷰들만 따로 이 안 좋은 리뷰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크리티컬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로스팅이 너무 다크해졌대요. 뭐 이런 거 아, 이제 제품 개선할 때 우리가 이거 이거 가지고 또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진짜? 쇼핑 순위 추적은 그냥 내 거 몇 위에 지금 있느냐 어, 어, 내 제품 URL 넣고 야, 추적 키워드 넣으면 내 제품이 지금 몇 위에 떠 있고 몇 월 며칠 날 몇 위에 있었고 이거 추적하는 기능이고요. 이거 한 방에 볼 수 있구나. 너무 좋다. 네. 쇼핑 순위 실시간은 이제 걸어놓으면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 와, 그리고 뷰는 블로그. 음, 이거는 체험단 같은 거 우리 돌리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강남역 강남 대게 맛집 이렇게 해놓고 내가 체험단 돌린 애들 블로그를 넣어놓고 돌리면 네. 이게 아, 1위, 3위, 5위, 7위, 28위 와, 이렇게 떠 있다. 야, 역시 이 업계 종사자가 만들어가지고 다르다. 체험단 애들이 글 몇 개 썼고 어디에 떠 그러니까 있고 그거 이거 언제 궁금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보고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그냥 딱 때리면 그냥 다 보여주고요. 대박이다.
와, 그리고 이 블로그 검색은 내가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하고 싶은데 네. 보통 레뷰 이런 데 돈 쓰면 음, 뭐 한 30만 원, 40만 원 내면 한 100명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막 방문자 2명, 10명 있는 애들 막 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토피 화장품이다. 네. 아토피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그냥 수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토피 화장품으로 글 쓴 애들. 와, 그럼 블로거들을 싹 다 끌고 오죠. 약간 저한테는 약간 신세계네요. 네. 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안 해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체험단도 대행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예. 예, 대행사 쓰지 말고 이걸로 예. 블로그 다 추출한 다음에 네. 어차피 대행사들이 이렇게 추출해서 음, 얘들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그러네. 예. 이렇게 맞아요. 모으잖아요. 쪽지 그리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엄청 보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해주는 사람 한 명 찾아서 친분 생기면 맞아. 예. 너 우리 회사 엠버서더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맞아, 주기적으로 맞아. 제품 지원도 예. 해주고 맞습니다.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 저희도 유튜버 광고하는데 뭐 그냥 저희가 그냥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냥 다 콜드메일 보내가지고 하거든요. 예. 네. 맞아. 와, 대박. 이렇게 아토피 화장품으로 긁으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얼마나 네. 걸렸어요, 이 개발 기간이? 이 개발이 사실은 몇 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예요. 저희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랑 동업하는 형님이 네. 그 단백질 단백질 보충제 잘 팔아보겠다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뭐 아, 그렇죠. 2017년 뭐 이때. 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구나, 정말. 예. 그러니까 퀄리티가. 이게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냥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쓰고 우리 어, 직원들이랑만 쓰고 하다가 아, 한다랭크라는 애가 이제 신사임당이 해가지고 이제 막 네. 시장에 나온 걸 보고 네. 아니 저걸로 저렇게나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거 런칭해 막 이렇게 된 거죠.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 인스타나 그러니까, 유튜브 있는 데 있잖아요. 맞아. 이 똑같이. 블로그가 네, 인스타랑 유튜브 운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야, 그것까지 알 수 있어. 되게 네. 디테일하게 긁어온다. 네, 그리고 여기에 등급. 이 블로그가 음. 최저가 몇 단계냐, 준최저가 몇 단계냐. 아, 이거는 진짜 업계 뭐 광고 대행사들이 쓰는 툴이라고 봐도 되겠다. 네네, 그렇죠. 정말로. 예.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건데, 음. 이제 우리 글 쓸 시간 없잖아요. 네. 음. 너무 잘 뭐 만.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네. 많이 바꿔주세요 하면은 글을 다시 써줘요. 이거 뭐 어떻게 이 원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오, 이 원리가 뭐야 도대체? 이게 그냥 이제 글을 이제 네. 어휘와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가지고 네. 네, 글을 다 우리가 AI라고 보통 해도 이제 되겠다. 네, 글 쓸 직원도 있고 막 음. 컨텐츠 만들어줄 직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보통 소상공인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글 하나 빨리 써놓고 어, 이걸로 인스타에도 올려야 되고 블로그도 맞아, 올려야 맞아. 되고 할 때 쓰시라고 괜찮다. 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것도 키워드 하세요. 저는 이제 구매 대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템 소싱하는 거. 제가 예전에 만들려다가 약간 중간에 그만둔 게 있는데 네. 약간 정글 스카우트 같은 건데 음, 아이템 뭐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잠시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음, 개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지금 령 잠시만요. 화면을 네이버 혹시 파쿤 다운로더라고 아세요? 파쿤 다운로더 말고 잠시만요. 그거 만든 개발자한테 제가 기획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걔가 만든 게 있는데 화면 공유를 안 했다. 잠시만요. 크롬 익스텐션인데
쇼핑.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요거를 이미지 서치 어시스턴트. 이거 크롬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네. 바로 누르면은 지금 이미지로 검색을 해요. 얘가 지금 왜 작동 안 하네? 관리를 안 하나 보다. 잠깐, 이거 하나 보자. 아, 다운로드. 아, 여기서 바로 이제 타오바오의 이 제품을 검색을 해줘요. 이렇게. 음. 안 나오네. 예. 알리바바나. 지금 얘가 관리를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네. 아. 이거 되게 괜찮죠? 아, 그러네. 이거 제가 기획서 이 개발자한테 보내가지고 그냥 서로 이해관계 없이 한 거예요. 네. 얘가 뭐 만드느냐면은 파쿤 다운로더라고 네. 그 타오바오에 구매 대행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네네네. 이쪽 솔루션도 왜냐면은 구매 대행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이제 여러 개 되시면 건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솔직히 대량 등록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서과장 잘 나가는 서과장이랑도 좀 친한데 그 친구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 되게 잘 만든 게 있어요. 그 서과 미스터 네. 서가 예. 그걸로 걔는 이제 교육도 하고 음.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 한 2억 이상 벌었을걸요, 월. 진짜. 어. 예, 그 솔루션 팔아가지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 네.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 진짜. 예. 네네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컨셉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제 비즈니스 철학이랑은 안 맞아가지고 안 하는데, 네, 저도요. 예, 저는 약간 전공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요. 그게 뭐가 옳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거는 네. 전혀 아니고 뭐 자기 바쁘면은 뭐 대량 등록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음.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지? 아, 맞아, 맞아. 예, 타오바오에 뭐 이미지 이제 긁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음. 만든 개발자예요. 얘가 네. 여기서 이제 배치 다운로드. 예. 음. 요거를 누르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게 크롬 익스텐션 이름은 파쿤이거든요. 혹시 네.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가지고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거든요, 이게. 예. 요거 개발한 요거 너무 감각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얘한테 원래 처음에 제가 그냥 제 개발자 뭐 뽑거나 아니면 외주 줘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얘가 되게 센스 있어가지고 그냥 얘한테 원래 처음엔 그런 식으로 의뢰를 했어요. 이거 네.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달라. 근데 그냥 공짜로 하자 해가지고 얘가 그냥 음. 뿌려버린 거거든요.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네. 그냥 스마트 스토어 보다가 이 아이템을 어디서 소싱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음. 제품 이미지로. 요, 요쪽도 재미난 시장이에요. 이게 그 음. 구매 대행 쪽. 그래서 구매 네. 대행이랑 스마트 스토어랑 엮이면은 굉장히 파워풀해지니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실력이 상당한데요. 저 정도 굉장히 네, 그러니까 저희 네. 저희 그 대표님이 개발자인데 마케팅 감각이 있는 어, 개발자예요. 마케팅을 또 오래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직이나 아이디어만 좀 잘 정리가 되면 음, 어지간해서 다 만들어 주죠. 야, 저쪽 시장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예전에 한번 기획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음. 그 옛날에 교육을 한 거라서 제가 한창 교육할 때 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뭔가 네. 이런 서비스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계획을 했던 건데 음, 어디서 검색해야 되나? 요 기획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요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정글 네네. 스카우트 같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어, 원가 계산까지 바로 할 수 있게. 네. 아이템 원가까지. 서칭하고 이제 원가까지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광고 대행사 안 한다고 하시니까 좀 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제 광고 대행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어떤 잡들을 해주는 건지, 어떤 일들을 음, 해주는 건지 한번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광고 대행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영역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고, 네. 일단 상위에 있는 대행사들은 다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곳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애들을 제외하고 이제 네. 요 중소, 그 네. 중소기업 음,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음, 대행사들을 보면 음. 어, 보통 네이버를 기준으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네, 얘네들이 공식 대행사다라고 인정해주는 대행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고 네. 그 그렇지 않은 차이가 애들 어떤 게 있죠, 차이가? 차이가 없어요. 매출이 크고 영업력이 좋고 네이버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인데 어뷰징이라든지 이런 네, 걸 안 하면 이제 네. 공식 대행사가 되는. 어, 근데 요새는 이제 공식 대행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추가로 공식 대행사를 더 받고 있진 않고요.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그렇구나. 예. 또 대대행이나 대대대행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하도급 주듯이 그렇게 되는. 네, 그러니까 공식 대행사가 네. 있고 예. 공식 대행사 밑에는 공식 대대행사가 있어요. 어, 이 대대행사까지는 그래도 네이버의 시스템이 포스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대행사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 보통 우리가 키워드 광고 예,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대행사는 키워드 광고 센터가 아니라 포스라는 어떤 시스템이 아, 별도로 내부 있어요. 전산을 하나 따주는구나. 네네. 이제 그 포스를 공식 대행사랑 공식 대대행사까지는 쓸 수가 있고 음, 대대대행사부터는 불법이가 그 어, 위반이에요. 아, 네이버가 3단계까지는 못 내려주게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공식 대행사나 대대행사가 되면 네이버가 광고주가 사용한 금액의 음, 최대 15%를 내려줘요. 어, 그러니까 보통 광고주분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 5%인가 주잖아. 5%를 먹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비즈 쿠폰으로 주잖아요. 맞아, 맞아. 비즈머니로. 근데 예. 광고 대행사 공식 대행사는 15%를 받고 아, 대대행사는 보통 공식 대행사가 5% 떼고 10%만 내리거나 아, 아니면 공식 대행사에 어떤 친분이 있고 막 이러면 그냥 뭐 14%를 내리거나 이런 예, 식으로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보통 3에서 5%를 가져가요.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1억짜리 광고주를 영업을 하면 예. 네이버가 1,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은 1,500만 원의 수수료 중에서 예. 영업사원이 뭐 한 500에서 300에서 500 정도의 예. 영업 수당을 가져가는 어, 네. 그런 예.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겁나 전화를 돌리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충분히 열심히 할 이유가 된다. 그 네. 정도면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회사마다 컨셉이 달라지는데 예. 보통 실력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 네네. 대행사 중에서도 이제 실력이 좀 괜찮은 대행사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처럼 네. 100억대 이렇게 해서 광고비 볼륨이 큰 거를 수주를 하려고 해요. 그치. 왜냐하면 광고비를 100만 원 쓰는 광고주나 맞아. 1000만 원 쓰는 광고주나 1억 쓰는 광고주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맞아. 맞아. 예.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네. 돈을 큰 게 쓰는 애들을 해야 우리도 일이 덜 그- 빡세고 맞아. 네. 수익은 크니까 네. 이쪽은 이제 영업을 잘 안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냥 영업 대행사라고 표현을 해요. 네. 업계에서는 이 영업 대행사도 이제 그렇게 한 달에 광고비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들만 영업을 하거든요. 같아요. 그런 회사는 광고 담당자, 예, 마케터가 예. 광고주를 제가 150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봤어요. 되게 한 피곤하겠다. 사람이 예. 예? 되게 피곤하겠다. 그 회사는. 그 피곤하지 않죠.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주니까. 관리를 안 해줘? 예, 관리를 해줄 수가 150개 광고주를 근데 어떻게 관리해줘요. 그렇구나. 근데 어, 광고주들도 예. 광고비를 10만 원에서 50만 맞아. 원밖에 안 쓰니까 기대가 없구나. 티가 안 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전화해서 뭐 사장님 매출 좀 어떠세요? 좀 오른 것 같은데 보셨죠? 제가 열심히 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예. 이 사장님은 계속 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치. 맞아. 예, 보통 요렇게 시장이 좀 형성이 어, 되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대행사를 음, 이용을 음. 물리적으로 못 해요. 그렇지. 맞아. 예. 그러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50만 원 광고비를 쓰면 나한테 떨어지는 광고비가 진짜 너무 없다. 아, 15%는 15% 그럼 6만 원인데 이제 그러니까. 7만 5천 예, 원인데 예. 내가 7만 5천 원을 벌자고 저 사람 맞아. 키워드를 막 500개, 600개를 세팅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소사 이렇게 마치 회원권처럼 뭐 1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래야 돈이 마진이 네, 남으니까 대행사는. 네, 그치, 그치. 이제 그거 해주는 애들이 아니면 보통 이제 어뷰징을 하죠. 음, 이 어뷰징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면 이제 과구매 네, 그리고 그치. 트래픽 넣고 찜 네, 넣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 게시물에 상위 노출을 해준다거나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해준다거나 그치. 이런 어뷰징하는 업체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통칭 SEM, 서치 네.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 SEM을 정석적으로 하는 곳들도 있어요. 어, 어뷰징 없이 정말 이제 사이트 구조에 맞게끔 잘 네. 설계하고 음, 컨셉 잘 잡아서 하는 대행사가 있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치. 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중소 사업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 맞아. 당장 오늘 돈 냈으면 다음 주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맞아. 그러니까 또 이제 대행사랑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대행사를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행사를 쓸 수 있을 때가 됐다라는 건 미니멈 얼마 사장 정도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으면은 대행사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가 있는. 정말 좋은 대행사를 만날 거면 네. 월에 최소 3천만 원 이상 6개월을 꼬라박으실 수 있으면 음, 정말 좋은 대행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음, 그런 대행사들은 6개월 안에 답을 찾아내줘요. 어, 어떻게든지. 그렇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안 되면 네. 테스트 해보다가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사장님은 화나고 대행사는 음, 막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 사장님들이 배워서 음, 좀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광고 대행사를 맡겨도 저 음, 대행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치,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걸 배우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것도 어렵죠. 사장님들이 맞아요. 사업하기에도 바쁘고 맞아, 시간이 맞아. 없는데 그거 언제 또 배워갖고 또 하고 맞아. 그래서 제가 이런 쇼핑 트렌드를 만들면서 광고 대행을 안 하고 음, 그 광고도 그냥 사장님들이 돈만 충전하면 음, 자동으로 되는 것들을 좀 개발을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와,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음. 예. 정말 소상공인 특히 뭐 요식업이나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진짜. 네, 맞아요. 예. 제가 대행 사업을 10년 하면서 음, 광고주분들이랑 처음 인터뷰를 할 때 네.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효과만 있으면은 1억도 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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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효과가 맞아. 없으니까 돈을 못 써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음,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안 쓰겠구나. 그치.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 있거든요. 그치. 네. 맞아.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음, 광고 대행 시장에서 중소사업자분들이 음, 좋은 대행사를 만나서 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갭이 너무 크네요, 진짜. 말씀 네, 들어보니까 사실 뭐 광고 대행사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 돈이 돼야지 네,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이런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다. 이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월 얼마를 최소 얼마를 투자해야지 그나마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있는 업체 그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광고 네, 서비스를 맞아요. 제공하는 사업자랑 소상공인 사업자가 매칭이 돼야지 되니까 그 그 최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야지 매칭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대행사들도 그치. 약간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에코 마케팅이라는 광고 대행사가 제일 잘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에코마케팅 걔네 그 제품 엄청 파는 애들 아니에요? 뭐, 네, 클럭이나 몽제 이런 거. 예, 맞아, 맞아. 예, 네. 에코 마케팅이 제가 제 기준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예, 대행사들 중에는 예.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럼 에코 마케팅에 맡기면은 다 잘하느냐? 어, 그렇지가 않아요. 아, 에코 마케팅 안에서도 잘하는 팀이 있고 아, 그렇구나. 못하는 팀이 있고 그렇겠지. 잘하는 팀에서도 잘하는 담당자가 있고 맞아. 병신 같은 담당자가 아, 있어요. 완전 뭐 정말 운이네. 그렇게 따지면. 예.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신생 업체를 만났는데 네. 거기 대표님이 어, 서비스 정신도 투철하고 막 맞아. 이래가지고 되게 잘해주시는 곳을 잘 만나면 그쵸, 상생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상 상생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음, 왜냐면 대행사는 계속 이제 음,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지? 어. 아, 그런 언제까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하는구나. 자괴감을 갖는구나. 예.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 다른 데는 리베이트도 준다고 하고 이게 막 이제 들려오거든요. 성과가 아, 그러니까 서로 대행사랑 광고주랑 시너지가 잘 맞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 네.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적당히 성장했는데 우리한테도 좀 파이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업자라면은 약간 인센티브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 가능한? 예. 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조이님처럼 생각을 안 하세요. 아, 진짜? 어, 그러다 보면은 볼륨이 커지고 네. 광고비가 규모가 커지고 하면 소문이 돌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대행사들이 사장님 저희가 리베이트 좀 챙겨드릴 테니 이러고 뺏어가 버려요. 그렇구나. 치열하구나. 예. 어, 진짜 여튼 클럽이나 그렇다 보니까 공짜에 이제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마케팅을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걔네들은. 네. 예, 예. 에코 마케팅이 무시무시하게 하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치, 맞아. 뭐 실력도 있고. 음, 네. 또 소상공인 분들이 에코 마케팅을 만나기란 뭐 하늘의 아, 별따기. 거기는 최소 집행 금액이 네. 1,000만 원 이상 넘어야 상담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월천이, 걔네는 자기네가 그런 비즈니스도 같이 하면서 마케팅 사업도 같이 하는 거구나, 에코 마케팅은. 네네. 어, 원래 이제 광고 대행사로 성장을 해서 네. 아, 코스닥 상장도 하고 그 안다르 네, 여자 한 달을. 육아복 예. 안다르도 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대박이다. 네. 이제 어, 그렇게 이제 커머스 쪽으로 이제 광고 대행업을 하면서 음, 여기서 쌓은 노하우나 맞아. 속된 말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해요. 아예 코마케팅 저 새끼들은 음. 광고주 돈으로 다 배워가지고 지네 사업하는. 진짜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예. 테스트는 광고 광고주 돈으로 돈으로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광고주 돈 받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맞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가지고 딱 어. 배우고 자기 사업해가지고 빵 터뜨리고 대박 내고. 근데 이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요즘에 뜨는 것들이 어그리게이터라고 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소 약간 탄탄한 브랜드 갖고 있는 그 쇼핑몰들 인수해서 네네네. 모아가지고 걔네 마케팅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부스트 해주면서 전체적인 매출 끌어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요즘 뜨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도.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그리게이터가 있어요, 뭐, 한국에도? 네, 그러니까 막 크진 않은데 네. 대표적으로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업체 중에 서울벤처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울벤처스 저 페이스북 친구 그분. 네, 네. 서울벤처스가 지금 그런 나유업 대표님? 나유업 대표님. 나유업 이사님, 이사님. 네. 거기 신영기 대표님이랑 나유업 네, 이사님이 맞아, 이제 맞아.
계신데 이 서울벤처스가 광고 대행도 하고 네. 그런 에드테크 솔루션 기업도 하면서 어, 그렇죠. 요거 기반으로 이제 어그리에이터 어, 쪽으로 좀 준비를 그쪽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벤처스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구나. 어, 여기 투자도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는 분이 제가 되게 배우고 싶은 아, 그렇죠. 이분은 완전히 뭐 엄청나게 쇼핑몰도 엄청 키우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의류 쪽이나 네, 아이업 대표님. 네네. 여기는 진짜 사업을 사업처럼 한다. 네. 진짜. 그래서 제가 되게 배우고 싶고 예. 좀 저희 회사가 가는 길이랑 되게 비슷한 길을 가고 먼저 앞에서 가고 어, 계셔가지고 그러네요. 이제 네, 김대웅 대표님은 약간 이제 틈새 쪽으로 해가지고 작게 진입을 하시는 거고, 그쵸? 네, 솔루션 쪽으로 해서. 네, 여기는 막 투자금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여기는 뭐 지금 인공지능으로 뭐 하고, 네, 네,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네, 커졌구나, 회사가. 네. 네, 음, 메타 비즈니스 파트너. 혹시 이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로 등록되는 게 난이도가 있나요? 어렵나요? 네네. 저게 네. 어 페이스북 광고 기준이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스pen딩이 몇 억 이상 돼야 되고요. 광고비 어. 핸들링 규모가 네. 그리고 블루프린트라고 저 페이스북이 내는 시험이 있어요. 네네. 이 블루프린트에 통과를 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페이지에 팔로워가 몇 명, 뭐 10만 명인가 뭐 이상 돼야 되고 막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구나.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도 네. 페이스북 저 메타 비즈니스 파트너 예. 됐다가 예. 음, 저희는 어뷰징 같은 거를 좀 같이 하다 네. 보니까 그치. 이제 비즈니스 박탈돼가지고.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 구글은 어때요? 구글도 공식 광고 대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글 공식 광고 대행사는 더 어려워요. 그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 랩사라고 하죠. 예, 예. 미디어 랩들이 공식 대행사가 되는 것 같고요. 음, 국자적으로 구글의 마케팅 파트너가 되려면 여기도 비슷해요. 구글의 그런 자격들이 있거든요. 음. 거기 구글은 구성원 중에 몇 명 이상이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구성원 중에 이 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몇 명의 구성원들이 이 비즈니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음, 또 구글 스pen딩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막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음, 그렇군요. 야, 이제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데이터 쪽으로 확실히 이동했네요. 네, 네. 네, 확실히. 이제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맞아. 그게 장점이지.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 맞아.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음, 지금까지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이 두 개를 막 많이 못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제가 2010년 막 2011년 이때만 그때도 데이터 분석이 있었어요. 에이스 카운터도 있었고 네네. 비지 맞아. 스프링이라는 구글 것도 있었고. 어널리시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죠. 맞아. 타겟팅도 그거를 안 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해내기도 어려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이님 같이 이제 감각이 있는 분들이고 경험과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 아 이거 이거겠구나 맞아. 하지. 예측하는 수준이죠. 맞아. 네, 왜냐면은 감이 있으니까 맞아. 아 요때는 이래서 안 팔리는 거야. 음, 이걸 이제 감각적으로 막 맞아.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때려 맞춰 왔다면 음, 지금은 사실 중고등학생 애들도 데이터 분석 잘 가르치면은 네. 진짜 마케터 5년 차 인사이트 뽑아내거든요. 중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굉장히 반성이 많이 드네요. 제가 그 대표님이랑 지금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그 광고 대행 뭐 이런 거 되게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이 이제 접근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완전 데이터 드리븐 하는 비즈니스로 가게끔 접근을 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제가 와, 방금 격세지감을 확 느꼈어요.
딱 느끼면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진짜로. 네. 요새 음, 뭐 빅데이터, 음. AI, 음. 머신러닝 이런 게 음. 마케팅계에서 제일 큰 화두여가지고 이게 완전 대중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맞아요. 지금 문이 막 열리고 있어요. 맞아요. 막 봇물 터지듯이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딱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가격도 이제 네, 접근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일반인들이 네, 네, 네. 예, 저렴한 월 33,000원에 저런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 솔직히. 네. 예. 지금 저희도 이제 네. 아직까지는 자금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음. 궁극적으로는 음. 아마존, 쇼피 그치. 맞아, 맞아. 네. 여기로 가야 돼. 그래 글로벌로 가야 네. 좀 음. 진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미국도 캐나 북미도 음. 유럽도 동남아도 막 진출할 수 있는 음. 그런 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치. 궁극적으로는 그쪽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음. 확실히 대한민국이 좋아요. 이런 API나 이런 게 어, 네이버 이런 데 맞아. 너무 잘 돼. 쿠팡 이런 데 너무 잘 돼 있어. 맞아. 타오바오는 저도 그 솔루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API를 쓰는 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로 API를 아무한테 안 내주고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사, 그것도 규모가 음, 굉장히 큰 음, 업체들한테만 그걸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네. 그거를 도도매 하듯이 다시 아, 다시 조금씩 나눠가지고 트래픽을 나눠서 팔아. 네. 네. 그것도 엄청 아,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사서 해보고 싶다. 그거를 근데 제가 기술이 없고 제가 좀 똑똑한 개발자를 못 만나서 그걸 못 뚫어냈는데 서 과장이 그걸 뚫어냈더라고요. 네. 오, 서 과장이 확실히 개발자 잘하시는 분이야. 진짜 잘하는 개발자를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그거를 뚫어내서 크롤링을 하더라고요. 네, 로그인까지 다 처리를 하고. 네, 저는 자꾸 네. 로그인이 풀려가지고 로그인이 아, 중간에 풀리는 거를 뚫지 못해가지고 못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서과장 뚫어냈어. 대단하시네. 아주 좀 예.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그 뚫으셨는지. 당연히 안 알려주겠지. 그게 안 엄청 알려주겠죠? 진입장벽이잖아요. 저도 네, 포기했는데 중간에. 예. 어, 그래서 아마 한번 그거를 뚫어낼 수 있으면 사실 엄청난 비즈니스죠. 그 구매된 뭐 네, 그렇죠. 202억도 막 그냥 벌고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네, 예, 그렇죠. 네, 되게 엄청난 데이터 드리븐 시장이 열렸구나. 이제 네, 한국도 이제 우리가 한 5년 전에 미국의 뭐 오벨로나 뭐 이런 앱들이 있잖아요. 쇼피파이 서드 파티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고 이제 한국도 약간 그런 쪽으로 다 가고 있구나. FBA 쪽으로도 음, 가고 있고 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진짜. 그 외국 수선할 사이트들 중, 보면은 채팅하는 고객 상담도 다 AI가 아마존 다 AI가 다 끝내버리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야, 세상이 이게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사업하기 훨씬 좋아진 환경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 데이터 그렇다 보니까, 네. 더 접근도. 본질적인 거, 음, 더 그냥 단순하게 음, 어떤 방법론에 따라서 뭐 음, 이거 하면 이렇게 팔린다. 여기 이런 개념들은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거고, 진짜 그러네요. 네. 이제 조이님이나 뭐 이런 전공법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음, 이제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음. 그 근데 저는 확실히 요구들을 깨달은 게 데이터 접근을 100%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드네요, 이제. 네. 그 대표님 만든 걸 보니까 야, 저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한 20초 만에 나오는 거 보고선 20초 아, 만에 그냥 다 조이님은 저희 분석되고요. 엠버서더로 저희가 좀 초청을 해드려서 이거 아유, 평생 무료권을 좀 아유, 드리고, 아유, 저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진짜 저희 그 크루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네. 음. 아무튼 뭐 리퍼럴 마케팅 같은 건 안 하세요?
제가 이제 서 과장한테 가장 크게 배웠던 게 네. 서 과장은 이제 그 뭐지? 그 어떤 그 유튜버 분인데 여자분인데 뭐 시크릿 크루라고 해가지고 리퍼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래가지고 자기 그 영상 컨텐츠 유료 그 뭐였더라? 그분 이름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시크릿 크루. 치면 정다르크. 정다르크님 음. 이분은 진짜 아, 맞아. 저분도 유튜브 많이 봤었어요. 이분이 아마 제일 알짜배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가장 그 유튜브 그 교육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버신 분이 이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 근데 이분이 알아서 세일즈가 되게끔 너무나 잘 만드셨어요. 왜냐면 이 크루 혜택 해가지고 그 리퍼럴 마케팅을 너무 잘해. 음, 그래서 서 과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돈 주고 제 돈 주고 다 강의를 수강을 하고 서 과장 이제 유튜브가 좀 10만 가까이 돼가니까 그 링크 이제 리퍼럴 그 아이디만 걸어놔도 돈이 꽤 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실제로 이 컨텐츠가 좋대요, 되게. 예, 저는 보진 않았는데 네. 되게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 공개한 것도 되게 내용이 그러니까 뭔가 초보들이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좀 자판기 이론 뭐 이렇게 반딧불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워딩을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깔끔하게. 네. 아, 저도 많이 봤어요. 저분 예. 영상.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패키징을 너무 잘했다. 사실 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초보들이 먹기 좋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리퍼럴 마케팅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서비스는 일단 잘 만드셨으니까. 음. 네. 아, 안 그래도 저희 그 추천인 코드랑 다 들어있어요. 네, 당연히 들어있죠. 사이트에. 네, 타짜. 네, 회원가입하면 코드 넣고 추천인 코드 넣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5%씩 적립을 해드리거든요. 구독료에. 음, 근데 구독 상품이니까 뭐 음. 계속 누적되는 거죠. 구독자 맞아, 늘어나면은. 맞아, 맞아. 네. 네. 약간 다단계죠. 네. 단단계죠. 다단계는 네. 아니고 그렇죠. 한 단단계. 레벨이 하나. 네. 그렇죠. 야,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뭔가 기존에 했던 광고 대행 사업을 굉장히 IT 쪽으로 집약해가지고 네. 정수만 추려냈다라는 느낌이 빡 오네요. 예. 네. 음, 괜히 그쪽에다 올인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설득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게 약간 대회비긴 하지만 예. 투자하겠다고 지금 예. 줄을 좀 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아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쪽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저 잠깐 보고선 야, 이건 대박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그쪽 업계에 있는 분들은 더 빠삭하니까, 예, 네. 이건 무조건 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판다 랭크도 안 쓰는 사람인데, 판다 네. 랭크랑 이제 대표님의 쇼피 트렌드, 예, 그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죠. 데이터의 그러니까 종류가. 판다랭크가 제공해주지 못해.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예상 매출이라든지 리뷰 분석이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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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태그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키워드도 추출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음, 상위 노출 1위부터 5위까지 제품들 음, 이렇게 버티컬로 비교하면서 데이터 분석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다랭크가 제공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음, 음, 거기다가 저희는 마케팅 쪽으로 여기에 지금 기능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안에 약식 컨설팅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네, 뭐냐면은 어, 리뷰가 적어서 순위가 밀려 있다. 네, 네, 그럼 리뷰를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뷰를 올리려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사실상 순위가 낮으니까 많이 안 팔리니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구매 유혹에 좀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 가구매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체험단이나 그렇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연계를 해서 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거의
음, 대행사들한테 지불하는 돈 말고 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음. 체험단을 요청을 하면 이 체험단이 거기서 결제를 해서 리뷰를 달아주는. 그러니까 어, 그런 것들이 안에 이제 다 탑재가 시스템적으로는 들어 있어서 완전 플랫폼이다, 진짜. 마케팅. 마케팅을 몰라도 음, 여기서 체험단 뭐 찜도 늘리고 인스타그램 뭐 팔로우도 늘리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탑재가 유튜버도 돼. 모집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유튜버들. 이미 데이터가 다 리스트가 있죠, 유튜버들. 네네네. 네,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진짜. 네, 이게 왜냐면 개별적으로 콜드메일 보내가지고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대량 문자, 대량 메일 발송도 있어서 와. 네, 완전 그냥 플랫폼이구나. 플랫폼도 블로거를 체크 해가지고 있고. 글 써서 쪽지 발송. 그럼 쫙 쪽지 가고. 아이보스가 긴장하겠는데? 아이보스는 커뮤니티라면은 여기는 완전히 서비스를 바로 원클릭으로 쓸 수 있는 포털 같은 느낌이 있다. 뭔가, 네네,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데요?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금 저희 이제 거의 1시간 45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음, 아마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러네요. 이게 사업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뭐 가장 지금 실전으로 많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니까 예, 네, 너무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끝으로 저희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음, 됩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잠시만요. 음, 천천히. 고양이가 자꾸 불러가지고 옆에 시끄럽게 해. 어,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100명의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성공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의견이 있는 거고, 어, 조이님의 말씀, 뭐 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맞, 너무 막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곳에 딱 매몰돼서 뭔가를 하지 마시고 음. 좀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시면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수렴하시는 자세를 좀 가져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지금까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 뭐하고 해?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서울벤처스 사업하는 거 보고 이제 대표님이 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니까 네, 야,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제 저도 오픈 돼가지고 정말 편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오픈해가지고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빨리 지금 네,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막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예,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이번 네, 영상 정말 너무나 엄청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 제 주셔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네. 아유, 너무 너무 좀 영광스럽네요. 조이님 이렇게 말씀해 아니요, 주시니까. 진짜로 진심이에요. 제 비즈니스 온라인 유통 인생에 저는 사실 온라인 유통이라고 저도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네. 이제 장르가 왜냐면 저도 좀 약간 예술가적인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음, 예,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고 뭔가 창작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야,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게 그것도 접목이 되면은 진짜 엄청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 확 와닿았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조만간 제가 미국을 가든지 조이님 한국에 오시든지 네, 놀러 해야 될 오세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한국 가면은 진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배울 게 네네. 많아. 네. 네. 아마 이거를 보던 다른 분들도 저랑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꼰대들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자기가 저처럼 1세대라고 막 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반성했고,
정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사업을 한 단계 더 점프시키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알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그러시면 혹시 또 앵콜 해주시면 한번 추첨해서 좀 더 어떤 분야가 궁금하신지 그러면은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네네, 감동받아서 정말. 예. 그래,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네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영상은 편집 들어보겠습니다. 없이 그냥 올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